예, 안녕하세요. 건강한 마음,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는 디지털 매체 마음건강길의 함영준입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의 상처 스스로 치유하기 그 세 번째로 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지나치게 권력, 명예, 힘 이런 거를 추구하는 마음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생기고 신경증이 생기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도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창현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그 중에 원인의 큰 걸로 지난번에는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 뭐 누구나 다 우리는 추구하지만은 지나치게 상대방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집착하는 이런 사람들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를 다뤘는데 이번 두 번째는 권력. 하여간 내가 여기서 남보다 다 앞서야 되고 이겨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남을 장악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한번 나누겠는데 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관계지향적인 분들, 사랑을 추구하는 분들은 되게 이 세상을 선하게 보고 착하게 살려는 분들이죠. 반면에 이제 권력 추구하시는 분은 오히려 세상을 좀 적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 존재고 뭐 만인에 대한 투쟁, 그리고 적자 생존의 세계다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대개 이제 이 애정 추구형 이런 분들은 세상에 순응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면은 권력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에 맞서고 지배하려고 들고 통제하려는 컨트롤하려는 이런 분들이시죠. 그래서 자신의 이제 우월감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고 또 사회적 지위라든가 가시적인 성취, 소유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이제 그런 거를 추구하시는 이런 분들이시죠. 이제 그런 데서 자신의 이제 존재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시고요. 이런 분들은 사랑받는 것보다 애정 추구형은 사랑받길 원하는데 이분들은 그거보다는 존경받길 원해요. 자신의 우위에 서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더 경쟁적이고 뭐 성공과 실패를 이기고 지는 그런 게임으로 보는 이런 경향이 있고 인간관계도 대등한 게 아니라 위아래, 갑을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열로 이렇게 보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스타일은 되게 강박적인 성향, 완벽한 걸 이제 추구하고 또 자신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부당하게 적대적이면서 이렇게 또 마음에 안 들면 보복하는 게 제일 못된 스타일이죠. 이런 경우도. 그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회나 뭐 또 약간 마초적이고 이런 걸 서로 인정해주고 이러다가 지금은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막 상대방한테 나오고 이러면은 조직 상호 그것도 얻기 어려우고 이럴 텐데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지금은 그 조직 내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불화의 대상이 되고 해서 이 사람들이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뭐 우월해지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성, 뭐 실제로 누구한테나 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적당히 살리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되는데 또 현실이 경쟁적인 면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적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는 이제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리가 따르고 그렇죠. 또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겠고 또 이게 좀 좌절하면 그거를 패배로 느끼고 아주 굴욕감을 느끼고 그럼 본인이 괴롭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의 경쟁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게 지나치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보고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조직이나 사회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지나치게 권력 추구하고 우월해지고자 하는 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그 권력 추구형으로서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병원에 내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을 수 있죠. 그런 케이스로 하나 뭐 들어주신다면? 병원에 온 케이스는 아닌데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자신이 좌절을 겪고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굴욕감을 느끼면서 우울해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개의 경우는 이제 우울증 환자의 그 가해자인 경우 또는 이렇게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그 사람을 이제 괴롭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이제 주변에서 봤던 케이스는 한 예를 든다면은 이제 40대 한 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후배들한테 니들 줄 잘 서라 그래요. 출세하려면. 아닌 게 아니라 본인도 줄을 잘 서서 그 선배 이사가 잘 끌어줘가지고 사실 능력은 좀 부족한데 욕심은 많고 네, 네. 그래도 줄을 잘 서서 부장이 됐고 그런데 이제 이제 회사의 어떤 그 실세와 자신을 끌어준 어떤 선배하고 어떤 갈등이 있자 실세 쪽에 붙는 거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나가서 그 선배를 이렇게 음해하고 배신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가 또 딛고 올라가는 하나의 그냥 수단 정도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인간관계 진정성이라는 걸 찾아보기가 어렵고 뭐 후배들한테는 잘해요. 그래서 줄자수라 그러면서 뭐 먼저 다가가서 호의도 베풀고 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의를 베푼다는 것도 사실은 자신의 어떤 그 존재감을 과시하는 거죠. 영향력을 행사하는 뭐 이제 이런 스타일,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전형적인 권력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반 사회에서 우리도 주변에서 이런 분들 많이 목격하죠. 물론 이제 지나치게 누구나 다 권력을 어느 정도 더 추구하지만 우리 이제 외국 지도자들 보면 지금 같으면 얼마 전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나 그렇죠. 김정은, 김정은은 그 아버지 김정이라고 틀려요. 같은 독재자라도 좀 느낌, 영화도 좋아하고 틀린데 김정은이는 아주 전형적인 이쪽 계통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주죠. 김정일은 도리어 사랑 같은 거를 인민들로부터 좀 또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나 하는데 여기는 뭐 삼촌도 그냥 막 날려보내고. 제 책에 이제 소개한 뭐 그 이문열 작가의 그 우리들의 일거러진 영웅에 나오는 이제 엄석대가 16살인데 거기서 대표적이죠. 예, 그런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서 호의를 베풀고 애들 서열도 이렇게 싸움 서열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한테 적대적으로 나오면 당연히 보복이 들어가고 차라리 그 친구 밑에 굴욕감을 느끼는 게 차라리 그 친구하고 이렇게 맞서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뭐 전형적인 경우죠. 뭐 역사에도 많아요. 그 역사책에도 뭐 어떤 사화의 무호사의 원인을 제공한 유자광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못된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거는 제가 볼 때 두루 못된 면을 갖춘 게 그 셰익스피어의 그 오셀로에 나오는 이하고 그렇죠? 아주 음모를 꾸미고 뭐 이런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오는 게 아니라 상담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의 성격 이건 어떻게 또 형성이 되는 거죠? 이 경우도 아마 근본적인 거는 사랑을 받지 못한 게 문제인 아까 사랑 것 같아요. 추구형하고 같네요. 그럼.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사랑을 추구해봐야 소용없다. 세상에 믿을 건 하나도 없다. 오로지 믿을 거는 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강해지고 출세하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사랑을 그 경우보다 조금 더 안 좋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더 심각하고. 그래서 그 오히려 이렇게 사랑에 연연하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경멸하고 또 자신한테 그런 부분이 뭐 있긴 있는데 숨겨져 있죠. 그런 부분을 애써 외면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걸 봐도 그걸 보려고 하지 않고 그걸 오히려 경멸하는 이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게 그게 문제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사랑이 뭔지를 모르죠. 사랑이 뭔지를 그게 이 부부관계도 이 권력 추구형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서로 모르고 결혼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형하고 수능형하고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서로 안 가진 점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수능적인 분은 그 권력형이 이제 힘이 있고 자신이 갖지 못한 면이 그래서 굉장히 동경하고 또 일체감을 느끼고. 그게 되게 여성이 그러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매력을 느끼게 되죠. 뭐 이제 남녀 바뀔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힘센 사람은 권력형은 자신한테 고분고분하고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본인을 이제 잘 따르고 뭐 이러니까 좋아하죠. 좋아하면서도 좀 이렇게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경멸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애정 추구하는 걸 이렇게 경멸하는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지배하는 이런 경우에 되게 이제 조종하는 사람이 권력형이라면 당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순종형인 경우가 많은데 애정추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당하면서 그럼 왜 계속 당하고 있나 하는 게 이제 궁금하고 의아할 텐데 당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건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좀 더 잘하면은 달라질 거야. 그러면서 자기 탓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대를 실제보다 좋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심해지면 이게 이제 자기 비하나 뭐 피해식으로 발전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참고 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예. 요즘은 이 남녀 이 평등 뭐 이렇게 돼서 그런지 제가 며칠 전에 네. 아주 한참 후배 되는 분을 만났는데 거기는 부인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밥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남편한테 불평불만하고 남편이 하는 걸 가지고서 트집을 잡고 뭐 이렇게 되고 시가도 안 가고 또 친가 가면은 또 뭐 하여간 뭐 왜 이런 걸 더 안 하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지금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또 이제 사람들 보면 뭐 명품 소유하고 그렇죠. 이러는 것 아주 그냥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이런 매니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죠. 저는 전혀 그게 안 들어오는데 뭐 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것도 사랑 추구욕이 아니라 또 약간 권력 추구용 쪽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아마 이것도 어떤 뭔가 이렇게 돋보이고 싶은 욕구,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품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거나 또는 그걸 이렇게 소유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특별한 느낌을 받죠. 물론 이제 그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물건이 이제 그렇죠. 그런 걸 이제 가짐으로써 어떤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이제 이런 거를 즐기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그것도 일종의 권력이라고 볼 수 있죠. 우월감.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사랑받기 위한 수단으로도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또 있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성취하고 사회적인 성공을 바라는 게 이제 권력형하고 이제 그런 경우 다른 게 그것을 이제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한 경우죠. 그런 경우는 그 권력형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은 자신의 어떤 성공을 좀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권력형은 그걸 굉장히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어떤 그 자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전에 한번 얘기했던 토니 안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신이 굉장히 사업에 성공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돈이나 명예 이런 거는 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제가 받은 느낌은 약간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토니 안이 추구하는 거는 사랑인 거죠.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사랑을. 그 비슷한 예로 위대한 개츠비, 그렇죠? 스콧 피츠제럴드의 이제 작품이죠. 그 영화도 나왔었고 여기 보면은 개츠비가 굉장히 이렇게 부를 많이 축적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옛 연인과 이제 관계를 원하는데 그게 위대한 개츠비인 것이 개츠비가 사실은 어떤 물질 자체가 추구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무리하게 물질을 이렇게 그렇죠? 돈을 벌고 뭐 이렇게 뭐 자본가가 아니죠, 그 사람. 그 자체보다는 이제 사랑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개츠비가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게 더 그레이트 들어가는 게 아마 그런 게 아마 좀 로맨틱하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위대하단 말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명품이나 이런 걸로 자기 과시하려고 치장하려고 하는 것 이런 자신을 실제보다 훨씬 부풀리려고 하는 것이 소위 그 전문 용어로 리플리 증후군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리플리 증후라는 게 자기 실제보다 이렇게 좀 더 우월한 존재라는 거를 이렇게 과시하고 또 본인이 이제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자 하는 거죠. 사기꾼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그러는데 요즘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애나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실화인데 그 아마 이 러시아계 여성인데 20대 여성이 미국 그 바로 한 6, 7년 전까지만 해도 뉴욕 사격의 아주 슈퍼스타로 했습니다. 자기가 뭐 독일계 부유한 뭐 거기에 상속자고 뭐 자가용 비행기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산통이 나서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그 여자한테 한 30만 달러 주고서 그 판권을 얻어서 지금 그게 히트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세인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가 사실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보지 못한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어쩌보면 이제 약간 좀 그렇게 특별한 게 주고 싶은 이런 욕구가 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죠. 아마 그런 부분을 건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히트치고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다 뭐 그렇게 조금 그런 건 있지만 이제 이거 하면 이제 완전 사기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 내가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저희가 볼 때는 해도 자기가 나를 볼 때 얼마나 한심하고 쪽팔리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이게 병적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게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고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저도 몇 케이스 봤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무리해서 명품을 사고 뭐 무리해서 이렇게 좀 자기를 과시하고 이런 경우는
꽤 있어요. 비도도서하고 예. 결혼식도 제가 네. 보기에 이제 동창인데 네. 이 별로 잘 살지 네. 않는데 아주 1, 2 호텔 저 맞습니다. 예식장에서 예. 야, 그렇죠. 인마 거기서 왜 하냐? 예. 1인당 저 10몇만 원씩 들어가는데. 네. 그런 것도 이제 뉴로 그 신경증적인 거죠. 그렇죠. 예, 사실 네. 따지고 보면 예. 네. 자, 이렇게 권력 추구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네. 한 말씀 해주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력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외롭고 그걸 이제 성취해도 상당히 남는 게 없고 허망하다는 아까 거죠. 사랑 추구형보다도 이게- 사랑 추구형은 뭐 자기가 마음이 그래서 그러겠지 남한테 해보자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착하죠. 이 경우는 이제 막상 권력을 얻고 나면은 외롭고 그래요. 외롭고. 그래서 그건 이제 주위에 아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붙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남는 게 없고 허망하다는 거고.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좀 이렇게 진정성이 있어야겠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보는 거 이런 게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네. 쉽지가 않죠. 네. 사실은. 예. 자, 오늘 또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